안녕하세요, 민자TV. 여러분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제 부부가 같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와이프나 남편이 일하면은 서포트를 해야 되는데 네. 그 서포트 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오늘 3년 동안 네. 거의 한 11가지 잡을 이렇게 하시면서 네. 터득한 뭔가를 전달하려고 오셨죠. 네. 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그냥 제가 말을 놓고 네. 얘기를 할게요. 원체는 이제 저를 통해서 오셨는데 네. 이제는 형 동생처럼 네. 네.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말 네.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럼 형이라고 당연히 네가 형이라고 했잖아, 옛날부터.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호주에 이제 동반으로 왔잖아. 네. 와이프를 서포트하러. 네. 그러면 맨 처음에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호주를 왔어? 그리고 네. 와이프를 서포트하려면 네. 호주에서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첫 번째 오기 전에는 먼저 상담을 했었고 그리고 형이랑 했었지. 네. 그리고 일단 정보를 가지고 응. 어떤 계획으로 준비를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응. 네. 그 계획을 토대로 네 되게 깐깐했어. 네, 엄청 깐깐했죠. 네. 계획을 토대로 이게 계획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도 대략적으로는 계산을 했었고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벌지 가장 중요했던 거는 돈을 어떻게 벌어서 어떻게 와이프 학비를 엄청 세거든요. 학비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센데. 그렇지. 맨 처음에 이제 뭐 IT 쪽을 생각했다가 간호 쪽으로 바꿨으니까 이제 연간에 뭐 한 3천만 원? 네네. 연간 3천만 원 학비 내야 되니까. 네. 그거를 제가 직접 벌어서 하려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게 되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호주 오기 전에 진짜 마음을 비우고 나 자신을 버리고 온 것 같아요. 너 언제 장교였잖아. 네, 군 생활도 장교로 했었고 그리고 형이랑 이제 그 레스토랑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레스토랑 사장님이었잖아. 그래서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진짜 똥이라도 푸겠다는 생각으로 똥푸나? 네, 진짜 네, 진짜 똥이라도 푸겠다는 마음으로 왔고 네, 지금은 진짜 예전에 생활하는 거에 비해서 진짜 정말 잘 생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야. 네. 근데 형이 너를 보면서 되게 형이 감동받았던 거는 여기 오면은 되게 한국에서의 나의 모습을 생각하고 거기에 여기 와가지고 싱크가 안 맞잖아. 네. 그 레벨에 싱크가 안 맞는단 말이야. 잡이라든지 네네. 생각이라든지 네. 문화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네네. 너 여기 온 게 되게 감사하고 네. 즐겁고 네. 심지어는 너 막 투잡하고 네. 세븐데이 워크 하는데도 네네. 그런 모습도 계속 보여준단 말이야. 네네. 그럼 어떤 마음으로 그게 가능하냐? 첫 번째로는 일단은 제가 이제 호주를 오게 된 게 좀 자수성가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가지고 조금 이게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호주 올 때는 와이프 어학연수 학비만 내놓고 진짜 딱 공항에서 400만 원을 환전을 해서 400만 원만 가지고 왔어요. 400만 원만? 네, 딱 400만 원 두 명이서. 네, 근데 그 400만 원만 가지고 왔었고 이걸 어떻게 해서든 자수성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갈 때 좀 금유한양을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생활하고 있고. 플랜대로 잘 가고 있습니까? 원래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랑은 좀 많이 좀 달라진 부분도 있고 더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네, 그 큰 틀에서는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큰 틀에서. 네네, 큰 틀에서. 네. 또 우리 또 내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게 숨겨놓은 무기들이 많잖아. 제갈량처럼. 그래서 여러 가지 1차에 대한 시나리오가 어그러진다 해도 2차, 3차에 대한 시나리오들이 다 준비돼 있지. 네네. 넌 준비된 인간이야. 네네. 다 계획이 있잖아, 너는. 네. 항상 이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지? 내가 여기에서 예전에 있었던 나 한국에서 일했는데 한국에서 뭐 어쨌는데 이런 마인드셋보다는 과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떻게 될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컨트롤 못하는 것이 사실은 살다 보면 있는데 내가 과연 컨트롤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 일은 구하기 쉬워? 호주 와가지고? 생각보다 일을 저는 오자마자 바로 한 5일 있다가 뭐 했지? 했어요. 바로 이제 노가다를 시작했죠. 네, 바로 사장님이 레스토랑 사장님이 바로 노가다. 바로 노가다. 그때 당시에 400만 원을 갖고 왔었고 쉐어를 했어요. 그것도 결혼하자마자 결혼식 올리자마자 와이프를 이렇게 살살 꼬셔가지고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왔는데 그 방 한 6개 7개 있는 그 하우스에서 그 같은 공중 화장실을 사용하고 신혼생활 거기서 했어요. 쉐어 메이트들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그 쉐어비 디파짓 내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생활용품 사고 뭐 하니까 돈이 없더라고요. 400만 원 가져온 것들이. 조금 남아가지고 이제 바로 그때부터 일을 구해가지고 그때도 그냥 다 바로 이제 예전에 제가 뭘 했든 상관없이 그냥 바로 노가다를 시작했어요. 그게 어떤 일이었나? 데몰리션부터 시작해요. 원래는 이제 바스 레노베이션이라는 거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이게 이제 화장실이나 뭐 이런 것들 철거하는 일을 했어요. 막 먼지도 엄청 나고 그리고 막 안에가 보면 성면도 막 나오고 막 마스크도 안 끼고 할 때도 있고 답답하니까 막 진짜 뭐 진짜 힘들었던. 데몰리션이면은 이 안에 있는 인테리어 다 부숴가지고 갈아엎는 거잖아, 그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한 부분만 부셔야 돼가지고. 아, 이번 너네 했던 거 바스 쪽이구나. 네네. 화장실이 있는 네네네. 쪽. 그래서 그걸 부셔야 돼가지고 커튼 치고 입구 막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한번 들었다 나오면 온 전신이 먼지로 뒤집혀 있고. 네. 그럼 맨 처음에 딱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어? 그냥 일단은 이거를 바로 일을 구할 수 있어서 좋았구나. 그리고 페이가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좀 센 것 같았어요. 얼마 받았어? 그때 처음 시작했는데 180불, 일당 180불 받았어요. 한 7시부터 한 3시, 4시까지 이렇게 일은 한 180불 정도. 7시부터 3, 4시까지? 네네. 뭐 시간으로 따지면 여기 9 to 5 하는 거랑 동일하게. 네네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했지? 그 다음에 이제 바스 레노베이션에 있는 이제 뭐 파이프 작업하는 것도 좀 배우면서 그리고 뭐 인스톨하는 것부터 해서 타일링까지 이게 하다가 이제 타일링이 그 레노베이션의 꽃이에요. 이게 아무리 안에를 막 잘 해놔도 이게 타일을 막 개판으로 막 이렇게 붙여놓으면 얘네들이 뭐 일을 했니 많이 막 주인이 와서 막 그렇지 겉에 보이는 게. 그지. 그래서 타일 쪽에 일하려고 타일 쪽으로 좀 넘어가고 뭐 그래서 그 다음에 타일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네네. 일을 좀 했었구나. 네네. 그리고 나서 형이 이제 그때 막 너랑 얘기하기로는 약간의 이슈들이 좀 있었고, 그지? 그리고 나서는 코로나가 이제 좀 왔었지. 네네. 코로나 와가지고 그리고 어떤 일을 했었지? 코로나가 와서 이제 청소를 또 이제 시작했어요. 전에 우버이츠 했던 거는 계속 하고 있었던 거. 우버는 원래 이제 한국에서 올 때부터 내가 와서 만약에 일을 못 구했을 경우에 아니면 뭐 일이 뭐 끊긴다거나 뭐 그랬을 경우에 뭔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뭐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국에서도 오토바이 좀 탔었기 때문에 우버이츠 오토바이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한국에서 라이센스 따가지고 라이센스 여기 거기 땅 원동기 자격증 여기 바로 변환이 돼? 이종 소형을 따갖고 오면 자동으로 바뀌어요. 올 때도 그걸 알아봤는데 네이버나 이런 데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게 따갖고 왔는데 혹시 몰라서 이게 원동기로 풀 라이센스로 다 바뀌어가지고 여기서는 오토바이 라이센스 떼는 것도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고 여기 RTA 가면은 딱 보여주면은 딱 바꿔줘. 네네. 바꿔줘서 우버이츠로 계속 일을 했었어요. 나도 한국에서 따와야 되겠네. 우버이츠가 네가 형이 그때 우버이츠 한다 그랬을 때 거의 뭐 우버이츠 생기고 나서 조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볼 때 한 2세대? 우버이츠의 제네레이션으로 친다 그러면 그때 한창 잘 벌 때 어느 정도 벌었지? 건당 한 10불에서 15불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진짜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사실 이제 뭐 하루 레코드? 노가다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한 450불. 하루에 450불? 제일 많이 번 게 한 450불까지 번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만뒀지? 그게 진짜 이거 우버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메인 잡을 조금 하지 말고 그냥 우버를 할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혹에 빠졌구나. 네, 이게 근데 미래가 없으니까 뭐 계속 이렇게 뭐 음식 배달만 하고 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오토바이 칼치기 하고 여기도 중간에 다 갈 수 있고 막 규정은 엄청 강하지만 이게 요령껏 잘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경험도 있고. 네, 근데 미래가 없지. 네, 미래가 없어가지고 그 메인 잡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그걸 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버에서도 아니나 다를까 이게 요금제를 전환을 해버려서 건당 한 10불에서 15불 나오던 게 갑자기 6불에서 7불 이렇게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었구나. 네, 그때 이제 깔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오토바이 다 팔아버리고 네, 완전히 딱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 터지고 지금 하고 있는 일 계속 하고 있는 거지. 네네. 근데 항상 내가 딱 너랑 가끔씩 이제 만나서 술 먹고 이러다 보면은 마인드셋이 좀 일반 그냥 일하는 사람이 좀 틀리잖아. 너는 네가 사장 된 느낌으로 일하잖아. 네네. 제가 옛날에 이제 사장으로 일을 할 때 제일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이게 왜 쟤네들은 좀 더 열심히 하면 좋겠는데 왜 자꾸 딴짓하고 막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진짜 내가 사장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해주면 내가 인정도 받고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어 가지고 지금 또 진짜 하는 일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그거를 이용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11가지 잡을 막 옮기면서 겪은 사람들 중에 그거를 이용을 해서 그 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부당이익을 취하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이걸 찍기 전에 몇 가지 얘기를 좀 했었는데 사실은 너 이렇게 고용을 당하는 사람도 고용을 하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 시각들이 있잖아. 많잖아. 바라봐야 되는 시각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너는 지금 뭐 짧은 기간이잖아. 뭐 3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사장님은 좀 걸러야 되고 어떤 사장님은 좀 같이 일하면서 내 역량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기준점이 있을까? 일단 사실 이제
일을 한다는 이유는 참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인 일을 의견. 한다는 이유는 웨이지를 받아서 어.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어. 그 웨이지가 잘 안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 이게 가장 큰 리스크고 돈을 미룬다는 거지. 네. 줄 돈을. 네. 뭐 말은 뭐 다음 주에 줄게. 아니 뭐 아우 지금 그 뭐 현장에서 이제 곧 이제 끝나가지고 돈이 나오는데 아 다음 주쯤 되면 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또 다음 주에 뭔가 일이 또 생겨요. 그런 사람들이 네. 또 이게 이 업종의 어떤 형태일 수도 있는데 네. 또 그렇지 않은 업종들도 네. 말이 이렇게 번지르한 사람들 있잖아. 네네. 말로는 빌딩 세웠어. 네. 빌딩 한 두세 개 세웠어.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과는 다른 행동들을 취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돈이 잘 안 나온다. 네. 말은 번지르가 죽게 하면서 네. 돈이 계속 밀리고 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웨이지가 아. 문제가 있고 근데 그 웨이지가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보통 이제 뭐 도박 네. 그렇지. 네. 한 번은 뭐 회식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작업을 끝나고 같이 뭐 술 한잔 하는데 거의 이제 호주에 오면 진짜 위험한 게 이제 어디 뭐 펍 같은 데 가면 도박장이 다 있어요. 그 도박장이 다 있어서 뿅뿅이라고 그러지. 네. 포키머신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 돈을 주면서 같이 하자 하고 하더라고. 저는 뭐 이걸 왜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속 이걸 누르는데 그 이유도 모르겠고 안 했는데 보통 이제 웨이지가 밀리는 분들은 다 그런 거죠. 그 자꾸 하면 습관성 팔고 온다. 그냥 이러고 있어 이러고 사람이 그냥 이러고 있어. 그냥 이러고 있어. 도박하는 사람, 네. 돈을 미루는 사람, 도박하는 사람 또 뭐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그 좀 철저하게 뭔가 좀 플랜이 있는 분이셔야 돼. 그러니까 뭔가 그 사업을 하는 분이니까 뭔가 비즈니스 그런 마인드가 있으시잖아요, 다들. 근데 예를 들어서 1시나 뭐 2시쯤 일찍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12시 넘어가면 이제 거의 풀페이 좀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뭐 아니면 뭐 갔는데 갑자기 현장에서 공사를 할 수 없는 현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공사 할 수 없는 현상이 그래 뭐 대낮이 났다 그러나? 네네 대낮이 나는 건데 그 당일날 대낮이가 나는데 뭐 갔는데 뭐 예를 들어서 베딩을 그 스크리딩을 해야 되는데 방수가 아직 안 말라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 그건 당연히 생길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거를 조금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걸 조금 한번 물어보고 그런 거를 조금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걸릴 수 있지 않을까. 배려가 있는 거지. 네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지. 네네. 아이씨 대낮이 났네 씨. 이러면서 네. 가. 네네.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네네. 이렇게 됐다. 네. 설명도 좀 해주고 그지? 네.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네. 왔으니까 뭐 차비라도 네네. 챙겨줄게. 네. 가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먹고 가자. 네네. 뭐 이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네. 배려 없는 거지. 네. 그지? 사실 그분들은 많이 벌거든요. 사실 하루에 한 작으면 400불에서 뭐 더 많이 이렇게 버시는데 그거를 이제 밑에 있는 분들 거를 조금 착취하는 거는 사실 더 힘들거든요. 사실 기술이 없다 뿐이지 육체적으로는 훨씬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그걸 좀 착취하는 건 조금 도덕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네. 그래. 그러면은 좋은 사장님을 가려내는 방법들은 네. 그 반대로 반대로 생각하면 하시네요, 돼요. 반대로. 반대로 네. 약간 배려심도 있고 네. 사실 플랜이 있고 네. 도박 안 하시고. 도박 안 하시고 네. 도박은 안 돼. 네. 이 도박은 네. 도박 손대는 사람이랑 연관되면은 옆에 사람들도 다 네. 똑같이 돼버리니까 네. 되게 주의해야 될 거라고. 네. 또는 이제 뭐 술을 딱 드시고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진상김이 나오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 응어리가 응축돼 있는 거거든. 네. 그럼 일이 잘 안 될 때 그게 또 나올 수가 있어 사람들이. 네. 괜히 짜증내고. 네. 그리고 약간 히스테리컬한 사람. 네. 그리고 일을 하면서 계속 남 탓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가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그러면서 또 옆에 일하는 사람 다 계속 가스라이팅해. 네. 이런 사람들 좀 주의해. 네. 그러면 빨리 손절하고. 네. 우리 손절 각을 또 최대한 몇 주 정도까지 봅니까? 한 2주 정도면 충분하지. 2주면 충분하다. 네. 왜냐면 웨이지가 지금 우리 네. 준 씨 이 안목이라 그러면은 뭐 한 이틀이면 되겠죠. 주변에서 2시간이 되나? 가자마자 얼굴 보고. 관상법 다 나오는 거지. 그냥 안 사장님 거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사장님에 대한 얘기는 딱 들어봤고 네. 이제 3년 동안 몇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네. 뭐 와이프도 좀 이제 조금 사고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본인도 이제 코로나를 이제 겪어가면서 네. 잠깐 쉬고 뭐 이랬었는데 네. 그 과정들을 겪어오면서 마인드셋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 학생으로서 학업을 하는 와이프나 남편을 위해서 서포트하는 사람으로서의 마인드셋. 마인드셋은 저는 조금 특이할 수도 있는데 저는 올 때부터 와이프를 좀 많이 아꼈어요. 진짜 제가 죽어도 와이프는 살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10년 뒤에 오고 그거는. 진짜 저도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뒤통수에 원형탈모 맞다. 올 정도로 진짜 고민도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뭐 어떤 고민이 있어요? 그냥 알게 모르게 이제 거의 이제 일 끝나고 가면 이제 이제 와이프 학비가 내는 날이 언젠데 그러면 내가 지금 얼마 정도 모았고 뭐 이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얼마를 모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걸 계속 고민도 하고 이거 학비를 내고 나면 뭐 남는 게 없는데 뭐 이런 것도 고민을 좀 하고
네, 그런 류의 스트레스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네, 근데 그거를 좀 즐겼으면 좋겠어요. 아, 자기한테 비용적으로 오는 프레셔들을. 왜냐면 사실 이제 한국에 비해서 웨이지가 세요. 확실히 세긴 센데 렌트비나 이런 게 많이 나가고, 그렇지. 그리고 외식 물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잘 조절만 한다면 오히려 그 장바구니 물가라 그러죠. 그거는 호주가 훨씬 싼 것 같아요. 아, 그래?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과일이나 뭐 식자재 이런 거는 수입에 비해서 거의 한국이랑 비슷한 금액. 그러니까 웨이지는 높은데 그 식료품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가격이. 맛이 별로 없잖아.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와이프한테 이제 책을 하나 선물해서 과일이 맛이 별로 맛있는 데서 맛있어요. 네. 아, 이제 뭐 알디나 뭐 이런 데는 과일이 형 비싼 데 가면 맛있어요. 맛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약간은 좀 내려놓고 네. 서로 간에 뭐 말하자면 모든 의미가 되는 거지. 네, 네. 나의 전투를 하는 뭐 전우이자 네. 또는 어떤 때 밥 해주면 엄마이자 네. 그리고 옆에서 걸어갈 때는 애인이자 네, 네. 그리고 뭐 오빠이자 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호주에서 부부가 딱 와가지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전우처럼 사느냐 네. 아니면은 관계가 완전히 왼수처럼 되느냐 네. 이렇게 나눠지더라고. 네. 오래 보니까. 네. 근데 이왕이면은 여기 어차피 타지에 와가지고 네.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더라도 좀 도닥이면서 넘어가고 네. 서로 좀 이해를 해주고 네, 네. 그리고 너를 바라보면서 또 나를 바라보면서 네. 서로 돕고 살아가는 게 목표점으로 지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마인드셋이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해. 네,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너는 뭐 누구보다 그런 걸 잘하고 있으니까. 호주가 외국이잖아요. 호주가 외국이라서 외국에서 오면 많은 걸 이렇게 잃는다고 해야 되나?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무기가 한 10가지가 있었으면 호주에 오는 순간 그 무기가 한 2-3가지로밖에 줄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누리고 얘기하고 목소리 내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줄고 당연히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줄고 오히려 그 배우자가 나보다 더 나은 부분이 있으면 그 내가 해주던 걸 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저희가 조금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서로 진짜 좀 싸우기도 하고 이게 좀 얘기도 자주 하면서 이거를 밸런스를 좀 맞춰주고 이게 배려를 조금씩 해주면 이거는 충분히 이제 뭐 해결해 나가. 그걸 맞추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와서 네. 서로 간의 어떤 역할 분담이라든지 네. 역할에 대한 존중 네. 이런 것들을 맞춰가는데 네. 이게 딱 보면 이렇더라고. 영어를 잘하는 배우자가 네. 일단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 네. 네. 왜냐면 뭐 공과금도 내고 뭐 여러 가지 컨택도 해야 되고 네. 물어볼 것도 물어보고 해야 되니까. 네. 이제 나머지 배우자는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계속 딴 일을 걸면 안 된다는 거지. 네. 물적인 부분들을 내가 충당할 수 있는 계속 돈을 벌어서 서포트를 해주고 네. 역할 분담을 하고 네. 역할 분담하는 속에서도 부족한 건 조금씩 해줘가고. 네네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어가지고 지금 렌트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